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실적 발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주주총회가 3월 말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6주 전으로 하면 2월 초에 회사는 재무제표를 이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무제표가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 영업이익, 세전이익, 순이익 30%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의무공시로 30% 변동공시를 해야 되고요. 이거 연결 대상인 회사는 연결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실적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재밌는 회사들, 그러니까 실적 공시한 내용이 재밌는 회사들을 좀 추려봤고요. 자, 첫 번째로 영림원 소프트랩입니다. 이 회사는 ERP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ERP 하면 아, 많이 아시는 게 도전 맞아. 디지털이고요. 그리고 영림원도 제법 큰 회사입니다. 매출액이 음. 550억이고 영업이익이 3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10%가 좀 어, 안 되네요. 5% 정도 되네요. 아니, 5% 되고요. 영업이익이 30억 아니에요? 30억? 30억이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 5%. 300억이라고 영업이익이 해서 깜짝 놀랐네. 영업이익이 5% 정도 되고 순이익은 33억 이렇게 되고요. 하나 재밌는 건 이제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4%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55%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밑에 보시면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직원들 와, 다 같이 여행을 음. 다녀왔다라고 이렇게 시원하게 기재를 하시는 바람에 시장에서 조금 이슈가 된 그런 사례입니다. 이게 왜 이슈가 되냐면요. 보통은 저렇게 그 전체 직원이 연수를 다녀오더라도 저렇게 안 적거든요. 복리후생비의 증가, 뭐, 이렇게 기재를 그래서 하는데, 환관비가 증가되니까. 그리고 환갑비 증가, 뭐, 음, 복리후생비 증가, 이렇게 기재하고 많은데, 음. 이게 또 특이하게도 대놓고 저렇게 적으셔가지고, 다들, 아이씨, 이게 뭐냐. 직원들은 놀러 다니고, 씨, 뭐냐. 그렇게 이슈가 좀 됐던 그런 실제 발표였고요. 그 근데, 직원이 한 400명 되는 것 같은데. 네네. 뭐, 그럴 수 있죠. 뭐, 음, 놀러 갈 수 있고, 직원들이 3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뭐, 연습할 수 있는데, 하나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공시하시는 분이 왜 저렇게 적었을까? 그러니까 요 2월 10 며칠, 요때 막 보도 막 뿌린 거 아니에요? 전 직원 해외 연수? 이거 나온 다음에 보도가 막 나온 건가? 그렇진 않습니다. 음, 어, 전 직원이 해외 간 거는 작년에 음, 갔던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시면요. 음. 자, 윤미원 30년 해외 연수, 이게 2023년 11월 16일 날, 창립 오사카를 기념일 가셨습니다. 창립 기념일 날, 네, 이렇게, 오사카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시원하게 놀다 오셨다. 이고요. 음, 그 다음 음, 페이지 한번 봐보시면 이제 그 즈음에서 뉴스가 음, 저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이제 30년 기념해서 음, 우리 회사 이렇게 컸다. 그리고 이익도 제법 나고 있다라는 걸 알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면 뭐 큰 음. 문제는 없는데 저는 하나 아쉬운 게 아까 말씀드렸던 공시에 꼭 저렇게 대놓고 해외, 적었어야 되냐. 이게 뭐, 음영 처리로 안 적은 게 다행이네. 아니, 근데, 야, 400명이 한 번 해외 연수를 한번 가면, 이게 못해도 오사카면 그래도 좀 회사니까, 전 세계, 300명이 넘으면 전 세계를 띄우니까, 그래도 1인당 한 3, 400만 원 정도, 300만 원이라고 하면, 예산을, 뭐몇박 며칠로 그렇죠? 갔는지 몰라도. 아니네, 여기 11일 9일부터 14일까지면은 한 4박, 5박 6일 정도 갔다 왔네. 그래서 한 사람당 한 400만 원 이상은 썼을 건데, 그럼 한 10매각씩 썼네. 단기 그렇죠. 수익의 한 절반은 이거 한 건으로 쓰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해외 연수 간다고 한 10억 썼을 거고 30년 그렇죠, 그렇죠. 기념일이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뭐 좀 뿌리고 했을 거니까 다 아, 이제, 합치면 한 한 15억, 15, 20억 썼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여기 사장님이 화청하시네.
저 그럴 수 있다고 부럽습니다. 봐요. 저게, 아, 저도 좀, 저걸 통해서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인데, 꼭 저렇게 적었어야 되지. 공시에, 예. 아, 뭐, 이게 이제, 그쵸. 저희가 IR 담당자, 공시 담당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IR 그리고 공시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회사에 취직을 해서 도제 형식으로 그쵸. 배우는 게 대부분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그렇게 배우는 과정에서 위에 분 그러니까 뭐 사수라고 표현을 할게요. 사수 되는 분이 갑자기 회사를 나갈 수도 있고 사수분이 그쵸. 남을 가르칠 만큼의 실력이 안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노하우라든지 지식이 전수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런 것도 조금만 더 신경 썼다 그러면 이렇게 노이즈를 안 만들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솔직한 친구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우리 놀러 갔다 와서 많이 썼다. 이런 거. 뭐라고 적으셨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마케팅이라 복리후생비라 마케팅 뭐 이렇게 썼겠죠. 아니면 좀 조금 더 들어가면 조금 더 두리뭉실하게 쓰려면 판관비나 뭐 이렇게 쓰죠. 이게 계정별로 이제 회계적 계정별로 쓰는데 네, 여행은 뭐 아니 뭐 그렇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저도 가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이 영림은 이게 맞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ERP, 더존 ERP, 영림원, 셉 여기 3위 안에 들은 그 영림원 네, 맞죠? 여기. 맞습니다. 음, 제가 알기로 국내 ERP로는 그 도전 1등이고 그쵸. 영림원이 그리고 몇 등인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국내 ERP 몇 개 없잖아요. 그 삼성 SDS인가 SDI에서 만든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 정도? 얘들은 지들 계열사만 쓰는 거 아니에요? 자체 팔긴 ERP 하더라고요. 그쵸. 예전에 제가 있던 회사에서 아니, ERP 바꿀 때 삼성에서 음. 하는 것도 가지고 오는 걸 설치하는 걸 갖다 검토한 적이 있었거든요. 팔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거 막 쓰다 보니까 이제 야 있는 거 그냥 갖다 좀 팔아봐라. 그렇죠. SDI한테 팔아봐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누가 삽니까? 잘 안 사고 차라리 그걸 할 거면은 이제 셉을 많이 쓰죠. 셉을 이제 해외나 이런 걸 많이 쓰니까. 근데 독립문도 이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하죠. 근데 아직까지는 중소형 회사들은 거의 한 7, 80%는 저기 버전 ERP로 그레이드가 나눴지만 아이유를 쓰든 아이큐브를 쓰든 아니면 뭐 위하고 요즘은 조그만 거는 이제 위하고로 이제 조그만 회사들은 스마트 A가 없어지고 위하고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잘 되길 바랍니다. 영님 화이팅입니다. 네, 잠깐만요. 그리고 다음은 아스트인데요. 여기도 되게 재밌는 게 아스트의 최대 주주를 상대로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량을 감자합니다. 무상 감자. 보통은 이제 회사가 망하면 감자를 하는데 전체 주주에 대해서 균등 감자를 하기 때문에 망했다. 다들 있던 주식이 사라졌다 이러면서 되게 주가도 많이 빠지고 이런 경우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전 최대 주주의 소유 주식 전체에 대해서 불균등 감자를 진행을 하는 그런 재밌는 그런 공시였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스트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스트는 항공기에 들어가는 동체 개조를 주로 하는 그런 회사고요. 제가 알기로 이 회사가 보잉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부품도 납품을 하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이제 어떻게 망했냐? 아니, 망했다는 표현 죄송한데 회사가 이제 사채를 발행을 했고 그러니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못 갚아가지고 이렇게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갚을 돈이 없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사채 원리금 미지급에 대한 이자 아니 그 공시도 나오고 그랬던 경우고요. 혹시 이런 적 본 적 있으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아스트가 저 경남 사천에 있는 회사입니다. 아스트를 좀 알죠? 예, 좀 압니다. 왜냐면 뭐 그분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감사인을 압니다.
요거 의견 거절 중 감사인도 압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죽기 전에도 한번 물어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그 의견을 거절을 주면 반기부터 터진 거거든요.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반기 보고서 나가기 전에 벌써 이제 그 은행에서 예, 그, 그 요 부도덕생 띄우고 뭐 사채 원리금 띄웠기 때문에 아니 이걸 반기 적용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라스트. 근데 결국은 공시 나온 거는 이제 뭐 몇천만 원. 이 나온 거는 막다 못해서 몇천만 원인데, 야, 이게 아까 보신 거는 전 최대주주가 지분율이 0.87%밖에 없다라는 거는 사주가 아니고 그냥 뭐, 최대주주인데 이 정도면 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참, 그런 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에서, 경남 사천에 있는 아름다운 라스트. 그렇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게, 김희원? 김희원은 최대 주주인데, 이분이 2000, 잠시만요. 2020년 말 기준으로는 지분율이 10.9%고요. 네. 2022년도 말 기준으로는 지분율이 10.7%입니다. 이러다 음,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한 10%좀 되는 것 같고, 그 전부 다를 한 건 아니고, 그중에 일부를 자기 한 주식 중에 거네요. 일부만 이제 네. 일부 이 정도 갖고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데 왜 요것만 하지? 할 거면은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건 뭐 되겠어 이게 일단 감자 그냥 해봤자 보여주기 식으로 한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또 드네요. 36만 8천 주 40만 주가 안 되면은 네. 초고 해봤자 0.8초면 40만 주 해봤자 얼마 된다고 이거 2022년 말 기준으로는 280만 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뭐 음, 30만 주니까 대충 자기 가지고 있는 중에서 한 15% 정도 한 걸로 봐야 되겠네요. 이거 그냥 이거는 그래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뭐 이런 거라도 매덕이라도 이렇게 내놓는 게 뭐 자기 돈 내놓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있는 거에 좀 흡조가 되는 일 이렇게 하는 거라서 아직 좀그 현재 감사인도 이거를 의견은 반기 어차피 회사에서 부도 처리가 됐기 때문에 반기 의견 거절이 나갔기 때문에 옹기는 무조건 의견 거절입니다. 반기 의견 거절을 주고 옹기에 적용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감사인이 금감을 사유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유도 명확하고 그 회사가 제가 알기로 한 몇 달 동안 사천에서 회계팀이 감사인 팀이 몇 달 동안 이제 상주하면서 열심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아름다운 아스트.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사채 원리금 미지급이 나왔고 저거는 은행에 대출 못 갚아가지고 부도난 거하고 동일한 거고 아마 공시를 찾아보면 은행에 빌린 돈도 못 갚았다 나올 것 같아요. 그 예, 상황에서 예, 맞습니다. 적정을 줄 수는 없죠. 예,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이고, 이 아스트가, 여기가 아마 은행 그걸 건데요. 은행에서 이 공시할 때 증빙 자료가 아마 여기 은행 파산 신청인가? 여기 나왔을 때 아마 공시 자료를 오픈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좀 이게 이 친구가 반기금 들금 거절 상장 채권 올리금 미지급 아 이전에가 이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음, 나오진 않았네요. 채권자 집회도 나오고 저거 기억이 나는 게 왜 지난번에 어떤 아,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까봤더니 첨부 자료로 은행 어느 지점에서 뭐 몇천만 원 못 갚게 부도가 났어요라는 증빙을 주더라. 그렇죠, 요즘엔 그렇죠. 부도 증빙도 있냐? 그거 가지고 우리 항상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7월 14일 날 채권은행에 대한 관리 절차 개시 신청을 했네요. 그러니까 7월 14일부터 이제 요 바로 이전부터 계속 이제 원리금 갚지 못했고 뭐 그런 부분
있었네. 어찌됐건 뭐, 그렇다고 봐야죠. 이 회사는 우선, 그쵸. 그쵸. 이제 회생 계획 바로 들어가겠죠. 의견 거절은 뭐 정해져 있는 거고, 의견 거절은 정해져 있는 거지만, 바로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항공산업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입니다. 이게 이제 방위도 올려 있고, 경남 사천에 있는 게, 그, 대한항공이라든지, 그 항공 쪽 회사들이 사천 쪽에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4개인가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항공산업이 저희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걸로 보입니다. 그 저 부분 같아도 제가 바로 조금 더 뭐, 설명을 드리면 사천에 항공산업단지라고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아, 카이도 있고요. 아스트 그제 있고 이렇게 있고 거기 사천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천 음, 옆에 뭐가 있죠? 저 삼천포가 우주 있습니다. 발사하는, 삼천포가 있죠. 예? 그 옆에 진주가 있죠. 진주. 진주에 뭐가 있어요? 그 뭐야, 해군인가? 해군 그 아니에요? 해군 사령부? 공군 공군 그 훈련소가 거기 있고요. 진주에. 진주에? 예. 해군 사령부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진주? 해군은 거기 그 진해. 그렇지. 진해군. 그래서 사천에서 아, 항공산업단지 그 산단 만들어가지고 아, 그렇게 지금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항공 산업이 그렇게 솔직히 그 선도 그룹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뭐 그 미국 그 뭐 인도네시아에다가 뭐 전투기도 팔고 뭐 한다고 해도 그런 거라서 아직 이런 회사 아스트나 이런 항공 관련 회사들이 그냥 쉽게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걸 내비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